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기후 변화가 몰고 올 기후 재앙은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됐습니다. 은평구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헬로티비 뉴스는 지역에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자전거 도로 실태와 개선 과제를 짚어봅니다. 손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접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려봤습니다. 연신내에서 구산역 방향으로 나 있는 자전거 전용 차로. 하지만 출발부터 쉽지 않습니다. 오토바이와 택시가 차로를 차지하고 있어 아슬아슬하게 비껴가야 합니다.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에 멈춰서기를 반복하고 조금 달리나 싶다가도 불법 주정차된 트럭에 가로막힙니다. 불법 주차된 차를 피하려다 주행 중인 차량과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는 더 열악합니다. 좁은 도로에 보행자와 자전거가 뒤엉킵니다. 결국 안전을 위해 자전거를 끌고 가지만 가게에서 내놓은 물건들 때문에 통행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니 이런 거 쌓여 있으면 적재물 같은 거 쌓여 있으면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어쨌든 간에 서로 조심을 하고. 은평구의 자전거 도로는 총 길이가 49km에 이르지만 이 중 80%가 넘는 구간이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자전거와 보행자 길이 분리되지 않은 비분리형이거나 단절된 구간이 많아 자전거 도로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 전체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서울시 자전거 도로 1,300여 개 노선 중 850개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입니다. 자전거는 보통 한 15에서 20km 정도의 속도로 달려야 되는 차거든요. 차의 한 종류이고 바퀴로 굴러가는 교통수단인데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라는 것은 이제 시속 한 3에서 4km 정도로 걸어 다니는 보행자를 위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전혀 그 자전거 주행 특성하고는 맞지 않는 도로가 양산된 거죠.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오영애 의원과 자전거 도로 곳곳을 살펴봤습니다. 자전거 도로 표식이 지워져 있거나 아예 없는 구간도 있습니다. 성인 2명이 걷기에도 좁은 인도를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로 지정한 경우도 있습니다. 달리는 자전거 도로가 이게 진짜 자전거 도로일까 싶을 정도로 관련된 표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바닥에 이제 칠해져 있는 색깔 같은 게 되게 옅어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부터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자전거 도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도로 도색들 굉장히 많이 망가졌거든요.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부실한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올해는 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좀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데. 문제는 이런 열악한 환경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전거 도로 외에 자전거 주차장이라든가 기타 자전거 관련한 안내판이라든가 다 부족한 상황이에요. 거의 자전거 도로는 2배가 늘었는데 자전거 분담률은 제자리예요. 자전거 도로가 연장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전거 이용 분담률 증가랑은 크게 관련이 없더라라는 것이거든요. 자전거 도로는 질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태다. 은평구를 포함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장의 문제점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의 자전거 이용을 늘리려면 보다 세밀한 정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양천구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보호하기 위해 세탁과 밑반찬 등 의식주 지원을 강화합니다. 먼저 중증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5만 원이 지원되는 세탁 서비스는 올해 1,000가구로 240여 가구가 늘어납니다. 또 결식 우려가 있는 1인 가구에게 제공되는 밑반찬 서비스는 지원 기간을 1년으로 2개월 늘리고 지원 대상도 700명 늘려 1,500명으로 확대됩니다. 이 밖에 양천구는 집수리와 공부방 조성 등을 통해 취약 가구의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마을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마을 정원사 양성 프로그램은 4월 18일부터 10월 24일까지 총 10회 진행됩니다. 교육은 정원의 역사, 식물의 생리,
수목 관리 방법 등 정원 관리에 필요한 이론 교육과 실습으로 진행됩니다. 정원 가꾸기에 관심 있는 은평구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모집 기간은 3월 26일부터 28일까지로 서울시 공공예약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신청받습니다.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신속한 진화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19일 오후 1시 49분 양천구 목동 홍익병원 인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관에 의해 20여 분 만에 진화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소나타 차량에서 처음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20일 오전 서울시청과 시장 공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이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13차례 의뢰하고 후원자인 김한정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 시장 외에도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전자칠판 납부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시 의원 2명을 비롯한 업체 관계자들이 모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인천시 의원 2명을 불구속 입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와 범행에 가담한 7명을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시의원들은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자칠판 업체 관계자 등은 리베이트를 이들 시의원에게 준 혐의 등입니다. 경찰은 최근 시의원 2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앞서 이들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또 다른 시의원들에게도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이 있다고 보고 내사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지역 소각장 마련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 오늘은 부천과 인접한 인천 지역을 살펴봅니다. 최근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입지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를 공개했는데요. 1순위가 현 자원순환센터 부지로 확정되면서 인접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광역소각장이 필요한 계양에서는 함께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만 고스란히 받게 된다며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부천시가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후보지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5월 기존 자원순환센터를 광역화하지 않고 단독으로 현대화하기로 결정한 부천시는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부천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면 현재 하루 300톤 규모인 소각 용량은 하루 500톤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번에 공개한 1순위 부지도 바로 현재 자원순환센터가 위치한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607번지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바로 부천시 자원순환센터입니다. 이미 자원순환센터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던 계양구 주민들은 소각 용량 증설로 더 큰 피해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직접 주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장이 또 거긴 더 가까워요. 그러면은 그분들이 뭐 예를 들어 뭐 공장에서 일을 하든 가정집에서 살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계양구로 내가 참 이사를 잘못 왔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것 때문이라도. 앞서 지난해 10월 열린 부천시 자원순환센터 현대화 사업 설명회에서도 계양 주민들은 설명회 내내 강한 반발과 함께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인천시의 책임론도 거론됐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광역단체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 일개 단체장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좀 큰 데서 시에서 조금 더 나은 생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강력 추구합니다. 실제 지난해 인천시는 광역 소각장 건립을 폐기물 관리법상 책임 주체인 군수구청장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말처럼 부평과 계양 지자체장 역시 기초자치단체 간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인천시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내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부천시가 내놓은 자원순환센터 확대 계획에 부평과 계양이 빠진 상황에서 광역 소각장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지금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함께 쓰레기 대란까지 예상되고 있는 만큼 조속한 문제 해결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서울 동작구에는 미용 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만들어 나가는 단체가 있습니다. 미용사들이 모여 만든 봉사 모임 사랑의 가위손인데요. 정성 어린 손길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우리 동네 영웅들을 만나봤습니다. HCN 송원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20년 넘게 미용 봉사를 이어오고 있는 김덕향 씨. 미용 봉사는 어느덧 삶의 한 부분이 됐습니다. 해드리면은 또 너무 좋아하시고 정말 이렇게 자주 보니까 자식보다도 더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가다 보니까 이제 계속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시작은 혼자였지만 이제는 함께하는 동료들이 생겼습니다. 김 씨는 10년 전 뜻이 맞는 동료 미용사들과 사랑의 가위손이라는 봉사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단순하게 시작을 한 게 이제 조금 더 의미 있게 여럿이서 고정적으로 해서 꾸준하게 하자로 바뀐 거죠. 현재 사랑의 가위손은 7명의 미용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용실을 찾았던 손님마저 직접 염색 기술을 배우며 봉사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기술과 재능을 이웃과 나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진짜 미용의 미자도 모르고 그냥 미용실만 머리하러 다녔던 사람인데 이렇게 염색하는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같이 하면 어떻겠냐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하나하나 배웠죠. 이제 약 타는 거. 지금은 너무 잘한 것 같고. 예, 여럿이 하니까 힘이 안 들죠. 혼자 하면 힘이 들는데 같이 나눠서 하니 그래서 힘도 덜 들고 기쁘고. 사랑의 가위손은 매달 몸이 불편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미용 봉사를 펼칩니다. 동주민센터나 요양원 등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찾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니까 좋죠. 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주민들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커트나 염색이나 이런 걸 하시는데요. 이제 혼자 계신 분들은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미용 일을 할 수 없을 때까지 봉사를 계속하고 싶다는 사랑의 가위손 회원들. 미용 일을 안 할 때까지 끝까지 할 거니까 이제 그때까지 계속 할 거고요. 우리 봉사단원들과 즐겁게 으쌰으쌰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이웃을 향한 진심 어린 손길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인천시가 올해 미래첨단 고부가 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총 16만여 개의 일자리 창출에 나섭니다. 시는 최근 유정복 시장 주재로 올해 제1차 고용심의회를 열고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과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계획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계획은 인천 지역의 120여 개 일자리 주체와 유관기관을 통합해 정책 연계를 강화하고 경제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5월까지 참여기관을 확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자리 대책 연차별 세부 계획은 경기 침체와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고용의 질적 개선과 양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고부가 가치 미래 일자리 창출과 인천형 특화 일자리 지원, 청년 취업과 창업 지원 등 5대 전략을 기반으로 구체적인 실천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